그러니까 어둠의 세계가 따로 있는데 다크웹 예. 그 안 좋은 안 정보가 좋은 돌아다니는 예.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죠. 들어가기만 해도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 뭐 무기밀매나 살인 청부나 뭐 마약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도 이상한 돈을 쓰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은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나 추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히스토리가 있는 데이터를 계속 쌓으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AI로. 그렇게 한 데가 전 세계에서 민간 중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했던 데가 한국 그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인터폴하고 이제 이런 그 계약 맺어서 그런 것도 하고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실은 한국에. 그러면은 여기서 자꾸 리스크 요인부터 여쭤볼게요. 네. 이게 포트폴리오가 꽤 많으실 텐데 네. 초기 기업 투자하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1년 안에 폐업률 뭐 30%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3년 폐업이면 거의 다 망한다는 얘기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블루포인트도 이제 초기 투자를 지금 뭐 지금 포트폴리오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280개 정도 280개. 네.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이 손절됐습니까? 저희가 한 지금 아마 3Q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봤는데 네. 93%가 살아 있고요. 7%가 93%가 살아 있다고요? 네네.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보통 초기 기업 투자는 뭐 10개 네. 중에 하나가 나머지 네. 10개를 다 먹여 살린다. 뭐 90개 망하면 그걸 먹여 살린다는데 네. 93%가 생존해 있다고요? 네네. 오. 실은 왜요? 1년 안에 망한 회사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예. 있고 그런데 저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이라는 섹터의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되게 트렌드를 따라갔던 회사들은 그 트렌드가 없어지면 급격하게 그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청산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기술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대안 기술이 이거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 시간도 꽤 걸리고 또 원래의 그 기술 자체보다도 그걸 개발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 개발 역량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하면 계속 그거에 맞춰서 특허라든지 시장에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내면서 개발을 이어가면서 예. 대응을 하고 가능성을 계속 키워가기 때문에 이제 좀 기술이라는 기술 기업의 특징, 딥테크라는 특징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암만 해도 선발할 때 되게 주의해서 보게 되죠. 왜냐면 아까 이제 뭐 제품이나 이런 건 없지만 기술과 사람밖에 없지만 이분들이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할 건가? 그리고 진짜 다른 인재들을 막 설레게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데려오고 그들한테 적절한 처우와 함께 같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좀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고요. 실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런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또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그래도 또 확률을 좀 높여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인원의 한 70%가 10명인데 한 7명이 저희 나가겠어요 이러고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10명인데 7명 나가면 그것도 개발팀 다 나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이유 원인 파악해서 기존에 있던 사장님과 뭐 여기 인원과 이런 것들 이제 조율을 해주고 그들이 서로 어느 정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안들을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안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망실 요인들을 되게 좀 줄여주는 그런 요인들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생존율이 93%라는 거는 진짜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겠지만 정말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이 망하지 않게끔 해주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아까 일단 그걸 두 개로 나눠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거를 이제 구별해내는 옥석을 가리는 선발에 대한 기능 그리고 이제 선발된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끔 해주는 관리를 지원해주는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선발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게 사실 정량적으로 말씀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네. 그럼 이 선발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내가 블루포인트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우스마다 다 노하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은 좀 수용성 테스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수용성? 예, 수용성 테스트. 최근에 이제 그 인지 심리학자들이 많이 말하는 메타인지, 예. 메타인지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거. 예.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약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능력.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 사업에서 비중이 90%야. 그리고 뭐 서비스라든지 제조라든지 뭐 그 공급망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10%밖에 안 돼라고 만약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하면 그게 노벨상 받은 기술이라 해도 사업화 근처도 못 가거든요. 대부분의 노벨상들은 사업화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인터뷰 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너무 명확한 어떤 그 회사나 기술의 어떤 약점들 를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이거를 알고 이건 맞아요. 되게 이건 리스크인데 이건 어떤 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되고 우리도 이 부분 기술 더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이걸 방어적인 기세로 이걸 다 막아내시거든요. 그건 별거 아니고 또는 이건 우리는 그냥 이거 좀만 하면 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시간이 딱 지나면 그게 1년, 2년, 3년 가도 보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냐. 실은 역량은 그 정도까지 기술 개발했으면 개발 역량 엄청 높으신 거잖아요. 오히려 그걸 인식하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역량 사업에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유들을 다 테스트를 하죠. 네, 테스트를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기업들 많이 보셔요? 그러니까 심사할 때 좀 많이들 보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숫자적으로는 거의 한 초반에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보면 한 개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도 굉장히 많이 20개 중에 한 개면 한 5% 정도. 최근에는 작년에 저희가 본 거 이렇게 세 보니까 3,000개를 넘게 봤더라고요. 3,000개요? 예. 3,000개를 보고 60개를 투자했으니까 2%? 3,000개면 하루에 10개씩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역들도 많고 이걸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많죠. 리서처들이. 심사역이 몇 분이?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몇 분? 전체 직원이 지금 73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리서치하거나 이런 게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각 그 분야별로 그 RA 분들을 한 15분 정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합치면 한 90명 정도가 이제 뭐 투자도 하고 이런 리서치도 하고 또 그 밸류에이드 지원도 하고. 그러면 90분 중에 심사역은 뭐 한 30분. 그 정도. 와, 그러면 그 기술 하나하나 전문가분들이 다 내부에 계신 거예요? 내부에 웬만하면 이 매트릭스로 다 있고요. 그래도 부족한 거는 외부 위원 그 자문위원들을 많이 쓰죠. 근데 딥테크를 알아보려면 그 심사하시는 분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셔야 되잖아요. 공부를 그래서 이 업은 이제 호기심 많고 학습하는 거 좋아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다루고 공부해야 되고 리서치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업종이에요. 와, 이게 내부에 그런 정도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조직도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2% 정도, 그러니까 3,000개 중에 정말 2%를 골라내시는 것도 아까 생존율을 높이는데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딱 단적으로 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잘 골라서 잘 안 망했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숫자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블루포인트라는 회사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블루포인트라는 기업 자체가 좀 성장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엑셀러레이터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타트업 처음에 초기 창업 기업이라 그래서 만약에 잘 돼서 상장한다 그러면 막 10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그거를 계속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네, 실은 초기 투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회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나라가 창업한 지 한 10에서 12년 돼야 IPO를 가는데 네. 만약에 0년 차부터 투자를 했다 그럼 12년 기다려야 되니까 되게 어렵고 VC는 그래서 이제 그런 펀드 청산의 어떤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을 한 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본계정으로 투자를 해본 데가 없으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냐면 마일스톤 엑시스라는 방법을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타트업이 어느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예. 그때 회수를 하자. 일부를 마일스톤으로 부분 엑시스를 해요. 아, 이게 한 번에 M&A나 IPO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초기에 뭐 한 30% 저희가 보유한 지분의 30에서 50% 정도를 뭐 시리즈 B 라운드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제품이 인정을 받고 스케일업을 하거나 또는 하는 중이거나 하려고 할 때 요때가 이제 B 라운드 정도 되는데 그 B 라운드 정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주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가장 활발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예. VC나 뭐 전략적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저희 보유 지분의 30에서 50%를 매각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사업 모델을 그렇게 설계를 했었어요. 아, 그럼 좀 아깝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키웠는데?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깝다기보다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때도 많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우리가 항상 이런 지분을 내놓는다라는 또 메시지가 또 다른 포트폴리오의 구조에 대한 또 활성도나 이런 매력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저희가 너무 지분이 너무 기대한 것 밑으로만 안 떨어졌으면은 어느 정도는 항상 후행 투자하시는 VC 분들한테 매각을 하려고 하죠. 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자꾸 팔면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것도 매물로 나올 때쯤 되면은 야, 저 뭐 문제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안 좋을 건데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테크니컬하게 그냥 팔게 되면은 저기는 원래 그 정도에서 파는 데라 이게 뭐 되게 기대가 돼서 아니면 되게 실망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량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포트폴리오들에 대한 그렇죠. 야, 그러게요. 이게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럼요. 정말 그 브랜드 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한테도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만 또 그 후방에 VC나 이런 분들이 되게 훌륭한 기관들도 많고 또 그분들도 심사역들도 굉장히 또 전문가시거든요. 오랫동안 하면서 그래서 또 그분들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매각하면서 그 투자자가 주주로 들어오니까 또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와, 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시스템적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스타트업 업계 취재하면서 이렇게까지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블루포인트가 엑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순위를 좀 차지한다고 보셔요? 이제 뭐 투자한 포트폴리오 개수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어떤 임직원의 전체 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는 거의 넘버 원이고요. 넘버 원. 네. 그리고 뭐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뭐 거의 이런 딥테크는 거의 저희가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하니까 뭐 섹터에서 하면은 또 그런 거는 제일 잘하고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좋은 엑셀러레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나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님이 만든 프라이머나 또 이태경 대표님 만든 매시업 엔젤스나 뭐 이한주 대표님 만든 스파클랩, 뭐 퓨처플레이 유중희 대표님 뭐 이런 분들도 다 창업가 출신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거 하시면서 또 후배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그래서 뭐 1위 이런 거 뭐 그냥 저희가 이제 최초로 상장하는 거 그거는 이제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좀 업으로서 되게 새로 생긴 업인데 그래도 좀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거가 좀 개인적으로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선배들 또 예부도 해주시고
거기서 아까 이제 좀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이제 93% 생존율로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또 이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좀 하이 리스크인 것만큼 하이 리턴을 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투자하셨던 것 중에 좀 성공적으로 그 마일스톤 엑시될 수 있고 완전 엑시될 수도 있고 이런 좀 성공했던 사례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실은 저희가 이제 암만해도 회수를 한 거는 예전에 투자한 것들이 이제 당연히 회수 사례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진짜 초기에 투자했던 아까 말씀드린 그 토모큐브라는 회사 그 회사도 그 세포 보는 실례지만 그 수익률은 좀 수익률은 저희가 멀티플이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한 30 정도 돼요. 30에서 50배. 30에서 50배. 보통 한 배? 배. 그러니까 보통 한 1에서 2억 정도 투자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엑시트 하면 한 30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3000%? 작을 수도 있지만 이제 처음에 들어간 게 작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LP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본계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저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되게 높은 넷 마진이 생기는 거죠. 와, 이제 사실 말씀만 들어보면은 이렇게 잘 실감이 안 되긴 해요. 이게 93% 생존율에 마일스톤대로 엑시트를 했을 때 30에서 50배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그냥 곡물상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정도 비율이 유지가 계속 될 거라고 보셔요? 몇 가지 이제 되게 그것도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실은 지난 10년간은 당연히 굉장히 스타트업이 여러모로 각광을 받았고 유동성도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는 그러면서 초기 투자도 경쟁도 많아지고 어느 정도 또 밸류에 대한 부분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또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멀티플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전략은 뭐냐면 더 앞으로라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초기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한 너댓 개의 구간으로 다시 쪼개져요. 근데 예를 들면 진짜로 회사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0년 차도 있지만 더 앞도 있어요.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 이때는 투자는 못하지만 미리 만나서 서로 기획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산학협력.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를 만든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회사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가져가면 좋겠어요? 라고 미리 저희한테 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예비 창업자일 때부터 만나면은 훨씬 더 저희도 투자 수익률이 좋아요. 몇 가지 이유인데 뭐 밸류도 낮기도 하지만 이 안 일어나도 될 이런 실수들을 미연에 되게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도 되게 아껴드리고 또 실패 비용도 훨씬 더 줄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본 효율성이 엄청나게 커지죠. 양측이 투자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익률로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약간 레이 스테이지 이런 쪽으로 뒤쪽 가는 것보다 더 앞쪽에서 기여하는 게 이 산업 생태계적으로도 의미도 있고 저희도 수익률 제고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실은 상장하거나 이제 더 커지면 더 앞단으로 가서 하는 플레이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얘기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미래 얘기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는 그 포트폴리오 자랑 좀 해주시면. 포트폴리오 그러면 자랑?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소개가 이제 앞으로 블루포인트의 한 2, 3년 후, 3, 4년 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결국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일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한 200여 개의 기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 좀 너무 틱도 어려운 기술 말고요. 좀 들으면은 매력적인데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투자한 회사 중에 처음으로 민간에서 그 로켓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민간 로켓 회사. 민간 로켓. 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는 여기도 이제 당연히 창업하기 전부터 만났던 회사고 너무 재밌었던 게
처음에 왔을 때 이 팀의 평균 나이가 9명이 있었는데 21살이었어요. 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하셔요. 로켓을 만드는 회사가 21살 학부생들이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저런 거 아니죠? 그 물 로켓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 발사체 동아리를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만나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기술에는 진심인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융복합돼야 되는데 그쵸. 뭐 이런 추진체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엄청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어떤 기계공학이라든지 유체학이라든지 재료공학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전자공학, 재료공학 그 예. 대표를 만나보고 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할 수가 있나? 박사학위 한 너댓 개 가진 사람 같아요.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대학생. 예, 그 친구가 22살인가 뭐 이랬었어요. 예. 지금 예. 그런 친구들 만나면 좀 가슴이 좀 뛰긴 하겠네요. 설레죠. 예. 굉장히 독특해요. 저희한테 저희 회사 투자하려면 읽으셔야 됩니다 하고 로봇공학 원서 책을 저한테 줘. 되게 특이한. 너무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다크웹. 다크웹. 예. 그 안 좋은 정보가 돌아다니는 예.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죠. 들어가기만 해도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는 그렇죠. 그 세계. 예.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가 따로 있는데 예. 진짜 이 양지 세계 정보만큼 거기서 돌아다녀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 뭐 무기 밀매나 살인 청부나 뭐 마약, 뭐 아동 포르노 온갖 못된 짓을 이제 다 하는 그쵸.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막을 수 있잖아요. 그쵸. 양지로 왔을 때. 예. 근데 거기는 돈도 이상한 돈을 쓰고 예. 암호화폐 막 쓰죠. 이런 막 예. 코인 쓰고 그 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은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나 추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히스토리가 있는 데이터를 계속 쌓으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AI로. 이게 그렇게 한 데가 전 세계에서 민간 중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했던 데가 한국 그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인터폴하고 이제 이런 그 계약 맺어서 그런 것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주요 금융사들 또는 뭐 이런 뭐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여기 기술을 쓰거든요. 그게 일종의 패턴 분석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언어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마약 뭐 몇 개 팝니다 이런 식으로 쓰진 않을 그쵸, 거니까. 예. 수많은 패턴들을 조합해서 그쵸. 이거는 네. 이런 종류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와, 그거를 인터폴 걸 한국 스타트업이 한다고요? 네. 거기 투자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예,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실은 한국에 정말 좋은 기술과 좋은 스타트업이 많아요. 이런 기술들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투자하고 있고 저희가 재밌는데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더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양자 쪽에 관련된 거. 점점 어렵게 간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거 투자도 있고 또 정말 재밌는 것 중에 동위원소. 예. 정제 기술. 좀 더 쉬운 거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예, 전고체 배터리. 이제 한번 아는 단어 나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서 어떤 거 담당하세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게 고체로 만들면 그게 이제 그 접촉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전기적인 특성이 안정성은 증가하지만 이런 전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제 전해 액에서 그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거라 잘 왔다 갔다를 못 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막 이런 파우더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이제 막 엄청 큰 압력으로 눌러 가지고 이걸 이제 고체처럼 만드는 건데 그래서 만드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 그런 품질 관리하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액체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만들 때는 액체인데 만들고 나면 고체가 되는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이 전기적인 특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신. 그쯤 되면 거의 마법에 가까운. 알겠습니다. 네. 근데요, 그런 기술들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 보다 보면
몇 년 후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정말 그 3,000개 중에 뭐 60개 투자를 하셨다 하지만 3,000개 되는 게 다양한 기술들을 보셨을 네. 텐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뭐 CES에 가서 미래를 본다 이런 얘기하는 네. 것보다 저는 네. 훨씬 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좀 그려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상상하시는 미래에 예.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상상하는 미래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래는 예측보다는 만드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실은 저는 이제 이 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보람도 있고 재미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저도 상상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구현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또 각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제안하는 걸 보면은 그게 이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저는 예전하고 벤처 시대하고 스타트업 시대가 저는 약간 다르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 때는 벤처 시대였거든요. 예. 제가 사업할 때는 그때는 약간 사업의 기회적인 요소로 창업을 하는 게 좀 많았어요. 예,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돈을 버는 수단의 대안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도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여기 하나 더해진 게 약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창업자들은 훨씬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지금의 스타트업들이 문제 중심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은 결국 뭔가 문제가 하나씩 클리어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의 어떤 뭐 환경 기후 문제 또는 저희가 진짜 관심 많은 게 인구 문제거든요. 인구 문제 뭐 다양한 어떤 뭐 편의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창업자가 문제로 인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되게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저는 미래가 나아지는 방향으로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 엑셀러레이터의 미래는 이제 네. 그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도 있을 거고 네. 산업 자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도 좀 네. 있을 건데 네. 사실 엑셀러레이터 산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중에 지금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긴 한데 다른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엑시스를 했던 창업자들이 네. 자기 돈 후배들 지원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산업으로서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이렇게 생태계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블루포인트가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될지도 이렇게 블루포인트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시장이 좀 커지는 것도 좀 중요할 건데 이런 그 블루포인트를 비롯한 엑셀러레이터 산업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찾는 창업자가 어떤 분들이 찾냐면 최초 창업자들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경험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굳이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도 자기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초기 시드 라운드를 바로 건너뛰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이제 대상이 된다 생각하고 실제로는 그래서 대부분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자기 인생에 막 2번, 3번 창업하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창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이런 혁신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일어날 거냐. 만약에 이런 사회의 어떤 산업의 여러 문제들이 대부분의 기존 회사들이 다 풀어버린다면 새로운 스타트업이 필요가 없잖아요. 뭐 대기업이 다 하면 스타트업이 그렇죠. 없죠. 근데 지금은 기술의 변화 주기나 산업 주기의 변화 주기 자체가 굉장히 빨라져서 기존의 플레이어가 혁신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혁신을 하게 되는 이미 사이클로 들어갔고 그런 면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수요는 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엑셀러레이터에 유입되는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앞으로 굉장히 더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시장 자체도 많이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굉장히 많이 커지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창업도 하시고 거기 경험을 바탕으로 북카페도 하시고 북카페를 통해서 이거를 정말 체계화시키는 일종의 산업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느낌도 좀 받는데
이렇게 그 수많은 창업 기업들과 함께 꿈을 같이 꾸셨을 때 그 블루포인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러니까 블루포인트의 CEO로서 가진 비전은 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네, 실은 이제 저도 그 고민 당연히 너무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 각도에서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제 점점 세상은 개인화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 그 욕구 자체도 점점 더 세분화되고 그게 기업의 니즈든 개인의 니즈든 점점 세분화돼서 가는데 그러다 보면 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같이 하나의 아이템이나 이런 걸로 큰 회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니즈가 다 쪼개지면 예. 결국은 삼성이 큰 회사가 삼성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작은 회사 그다음 중간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 가지고 삼성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롱테일의 시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예. 각각의 독특한 세그먼트들의 시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왔고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삼성을 만들 수는 없지만 스타트업들이 이 여러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합쳐져 가지고 삼성 같은 효과를 내는 거에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한 개가 400조짜리 회사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4,000개의 회사가 1,000억짜리 4,000개가 만들어져서 400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 블루포인트가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초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Y 컴비네이터 같은 회사가 지금 누적으로 거의 5,00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투자했거든요. 거의 17년간. 한 회사가 예. 그리고 그들이 이거를 어마어마한 생태계로 묶어놨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에 앨럼나이가 되면 후속 투자도 해주는 기업도 있고 너희 서비스 우리가 한번 써줘 볼게 테스트하는 기업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야 우리 인수해서 합쳐서 같이 하자 M&A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많은 회사를 어떻게 관리하세요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별이 탄생할 때 임계 질량을 딱 넘어가면 그들이 엄청난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그렇죠. 뭉쳐지면서 열을 내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별이 되잖아요. 이게 저는 많은 수가 관리의 비용의 증가나 혼돈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 설계하면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도와주고 하는 생태계가 이 안에서 생길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어떤 장치라든지 토대를 만들어주면 그들의 역량이 굉장히 잘 발현되고 영향을 서로 주면서 서로 막 엄청 커지는 그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어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괜히 같이 가슴이 좀 설레는 그게 보이는데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업 중심의 어떤 기업 집단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양한 생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대한 산업군을 형성한다라는 게 정말 한국의 어떤 기업의 어떤 역사에서 뭔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기업 공개라는 게 불특정 다수의 주주를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소수의 주주들과 의사소통하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될 건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표님께서 제일 큰 책임을 지게 되실 거고 그렇죠. 이게 기업 공개의 의미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실은 굉장히 저도 이걸 하면서 이제 이전에 투자 회사들은 이런 기업 공개 방식을 안 취했거든요. 그렇죠. LLC의 형태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거의 개인 파트너십을 가지는 어떤 개인 사업자의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해왔던 게 이제까지 방식이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변화주의가 빨라지는 게 어떤 유능한 심사형 몇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저도
플라즈마 쪽으로 반도체를 했지만 제가 떠나온 지 10년 됐는데 이제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너무 그 공부도 엄청 하고 그것까지 사업을 했으면서도 이렇게 변화주의가 빠르고 조금만 손을 놔도 내 것이 아닌 듯하게 멀어져 버리는 이 상황들이 너무 이제 좀 무섭더라고요. 결국은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보면서 갖고 가야 되는 생태계로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업 공개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의무나 또는 절차적 번거로움도 있고 굉장히 엄중함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또 반대로는 아까 더 많은 전문가들을 규합할 수 있고 그런 거의 베너핏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만 그걸 어떻게 더 주주들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래 취지는 혁신의 과정과 결과물들을 일반 주주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 예.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변화가 있고 그걸 참여했을 때 나도 그 과실을 일부라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개에 나서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엑셀레이터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느꼈던 감성은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의 신성장 동력이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배터리가 신성장 동력입니다, 바이오가 신성장 동력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장 동력이라는 거는 특정하게 정해진 산업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이용환 대표님이 하시는 일처럼 이렇게 그런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키우고 이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성장 동력을 지켜나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블루포인트를 통해서 엑셀레이터와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지속됐을 때 머지않은 시간에 정말 우리는 뭔가 문제가 해결된 좀 더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블루포인트 이동관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콘 기업의 발견은 블루포인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